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근입니다. 자, 이번에도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상권 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자, 먼저 우리가 이 레일리 소매 인력의 법칙, 올해 또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문제를 볼 때 레일리는 1929년에 나타난 최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나타나는데, 중력 모형이죠. 중력 모형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시마을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비례한다. 자, 인구에 비례하고, 시마을이 분기점인데,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비례, 반비례, 요걸 또 바꿔서 출제를 13회 시험과 29회 바꿔서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22회 시험과 25회는 요 내용을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의 내용이 관련해서 우리가 3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자, 관련해 보면 이렇게 매년 거의 출제를 하는데,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는데, 13회 시험이라든지 관련해서 22회 시험, 25회 시험, 29회 시험은 이 내용을 출제를 했어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은 비례는 분자로 가죠. 인구. 반비례는 분모로 갑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올해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죠. 작년에 컨버스 출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푼다는 거죠. 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C마을이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마을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는 얼마냐? 자, 이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C마을 인구의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한다. 자, 지금까지 계산 문제, 여러분 이 계산 문제가 우리가 17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4회 시험, 26회 시험, 27회 시험에 계산 문제가 4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는 건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자, A 도시, C마을에 2만 명 중에서 몇 명이 A 도시로 가느냐. A 도시의 인구 끌어당기는 유인 비율. 네, 여러분이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의 크기.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모, 분자, 분수식으로 말해요.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의 크기는 이렇게 분모, 분자, 분수식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 인구 얼마죠? A 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를 하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20km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해요. 자, B 도시 인구는 3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20km,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반비례를 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이제 우리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요 내항의 곱은 뭘로 간다?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죠. 20의 제곱은 400이죠. 400 곱하기 30만
명은 분자로 가고 이 외항이고 우리가 또 20의 제곱 400 곱하기 10만 명은 분자로 가죠. 요 약분되고 3분의 1이죠. 그럼 요것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은 A 대 B,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A 대 B는 1대 3이다. 자, 그러면은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얼마고 B 도시 얼마냐? 자, C 마을 얼마죠? 2만 명의 60%. 자, 여러분이 C 마을의 2만 명의 60%만 0.6,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하니까 얼마죠? 12,000명이죠. 60%. 그래서 우선은 60%이 12,000명입니다. 자, 12,000명 중에서 얼마? 우리 1 더하기 3. 4죠. 4. 자, 1대 3이니까 합치면 4죠. 4 중에 A는 얼마? 1을 차지하고 B는 3을 차지하죠. 12,000명의 4분의 1이니까 3,000명은 A로 가고 나머지 9,000명은 B 도시로 간다. 그래서 A 도시로 3,000명은 물건을 사러 가고 나머지 9,000명은 B 도시로 간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 원래 출제가 예상이 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한 이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분기점 모형이죠. 작년에 우선 또 계산 문제를 우리가 출제를 했었던 내용이죠. 작년에 또 계산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자,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자,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다. 자, 중력 모형은 인구에 비례한 것을 수정했죠. 뭐 상점의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죠. 상점의 규모인 매장 면적에 우리가 비례를 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데 요 인구를 상점 규모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A 도시로부터의 분기점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자 A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 B 도시의 비소매 상권 시설인데 우리가 이게 바로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죠. 자, 이때 여기서 요 길이를 우리가 얼마냐? 요 거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km다. 그럼 이 거리를 구하는 게 X 얼마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는 얼마죠? 12에서 X를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매장 면적, 예를 들면 여기 1000제곱미터가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 90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때, 구하고 전 분기점 1 플러스 A 도시로 올 때는 A 도시의 매장 면적이 분모로 오고, B 도시 매장 면적은 분자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풀어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를 하지 않아요. 계산 문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요 지문이 포인트.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요게 또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자, 계속 출제를 28회부터 32회 계속 출제하다가 작년에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출제가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계산 문제가 레일리 아니면 허프 둘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허프는 항상 대도시 내 특정의 점포를 방문할 확률, 경험적으로 방문할 확률,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하는데, 자, 공간 거리 마찰 개수는 교통 조건이나 우리는 상품, 판매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쇼핑되는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할 수 있죠. 자,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 상점의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데, 이때의 거리는
이 실측거리, 실제로 측정한 거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간, 1km 하는데 몇 분 거리냐, 시간 거리일 수도 있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상점의 규모, 실측거리인 뭐다? 이 공간, 요인과 또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이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 공간 요인과 비공간 요인을 이용해서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허프인데, 그 허프의 이 특정 쇼핑센터 1을 이용할 확률이 얼마냐? 이 특정 쇼핑센터 1을 이용할 확률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죠? 시장 점유율이죠. 특정 쇼핑센터 1을 이용할 확률은 특정 쇼핑센터 1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점유율은 이렇게죠. 분모는 전체, 쇼핑센터 1, 2 두 개가 쓸 때 우리는 1, 여기는 2죠. 전체에 대해서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계산 문제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도시 인근에 A 할인점과 B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몇 배인가? 단 거리에 맞춰야 겠을까? 요게 꼭 있어야 돼. 이 일대 중력 모형을 적용하고 C도시 인구 중 50% 제약 조건이 있죠.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한다. 자, 문제는 A 할인점을 묻죠. A 할인점. 그러면 A 할인점에 있어서 항상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허프 모형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A 할인점을 경험적으로 방문할 확률인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하는데, 분모는 전체죠. A 할인점, 매장 면적 8,000에 비례하고 거리 8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B 할인점, 매장 면적 2,000에 비례, 거리 2km,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더해주면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이죠.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자, 그러면은 나누면 얼마? 8,000을 8 하면 1,000이죠. 1,000을 8로 나누니까 얼마죠? 125죠. 125에다가 2,000을 2의 제곱 4로 나눠주니까 500입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우리가 625에 125니까 5분의 1이죠. 약분했더니 5분의 1, 125로 분모 분자 나누니까 5분의 1은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가 되죠. 5분의 1에 100을 곱해주면 20%가 됩니다. 자, 시장 점유율을 구해주면은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자, C도시 소비자 거주지 20만 명의 몇 프로? 50%. 50%가 뭐를 한다? 우리는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하죠. 그럼 10만 명이죠. 10만 명의 20%가 A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바로 2만 명을 이용하죠. 자, 근데는 문제는 이거죠.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자, C도시 인구. 자, 구하고자 하는 C도시 인구의 A 할인점에 있어서의 이용 객수를 묻는 거죠. 자, C도시 인구 얼마죠? C도시 인구 20만 명에서 A 할인점 이용 객수 2만 명이죠. 10분의 1이네요. 10분의 1에 100을 곱해주죠. 퍼센티지. 그럼 10%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그래서 10%입니다. 자, 요 값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구하고자 하는 게 10%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 우리의 이론을 한번 볼까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1933년에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이론이죠.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론인데, 자,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죠. 자,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우리는 고객이 존재하는 배우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는 여러 점포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심지에서 우리가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우리는 재화의 도달 범위다. 재화의 도달 범위.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 배후지에 미치는 최대의 공간 범위다. 즉,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로서 우리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제로가 된다.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고, 최소 요구치는 이 중심지의 점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고객이 몇 명 이상이 되느냐. 이 중심지 기능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최소한의 고객수를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는 최소, 우리가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인데, 그럼 중심지가 성립을 하려면은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배후지 상권의 형태는 단일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원형이지만은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는 정육각형인데, 크리스탈로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형태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육각형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넬슨의 소매 입지론을 보면은 우리가 30회 시험과 우리가 31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자, 두 번 출제했는데,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 점포 입지하는 원칙 8가지를 제시한데, 그 중에서도 양립성을 강조한다. 양립성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형상을 말하죠. 그래서 넬슨에 있어서의 이론인데, 자,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학자들의 견해도 확인을 해 두시고, 또 중요한 것은 계산 문제.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과 허프의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 계산 문제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